요즘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죠.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체중, 비만 아동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이른 사춘기와 관련된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성조숙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키 성장을 방해하거나 소아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예나 교수를 모시고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수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 박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건가요? 사실 성조숙증은 이제 어떤 의미로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려면 사춘기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요. 이 사춘기가 보통 나이보다 조금 일찍 왔을 때를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교과서상의 정의로는 남아에서는 만으로 9세 이전에 여아에서는 만으로 8세 이전에 사춘기가 왔을 때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춘기에 겪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남아는 9세 이전의 사춘기, 여아는 8세 이전의 사춘기가 올 때 성조숙증이다. 정확히 어떤 증상이 와야지 성조숙증이다라고 보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가슴 발달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소위 말하는 뭐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 이걸 먼저 보고,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남아는 사실 사춘기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고환을 봐야 되고요. 고환의 그 용적을 봤을 때 그게 4cc 이상 보통 커졌을 때 4cc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잘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그냥 쉽게는 엄지손가락 1000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엄지손가락 1000마디보다 우리 아이의 고환이 더 커졌을 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의 몸의 변화를 알아채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이 조금만 살이 쪄도 이게 아이들 몸의 변화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이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2차 성징이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 어린 나이에 병원을 계속 데려가면서 이게 아이가 2차 성징이 온 건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는 없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사실 여아의 경우에는 이제 살이 찔 경우에는 가슴이 나온 게 이제 살 때문인지 정말 사춘기가 시작하는 건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거는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이제 사춘기가 올 수도 있는 나이인데 우리 아이가 남들에 비해 유난히 좀 키가 크고 체중도 조금 나가는 편이라면은 그냥 뭐 소아과나 소아내분비 선생님의 진료를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남아는 거꾸로 사실은 고환을 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엄마들이 아들의 이렇게 고환을 살펴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남아의 경우에는 뭐 2학년, 3학년 정도의 나이에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는 게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조숙증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성조숙증은 그러니까 정말 어디가 아픈 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초경 연령을 비롯한 그런 사춘기 전반적인 나이가 다 어려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극단적인 예로는 19세기에는 초경 연령이 만으로 17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은 거의 12세, 만으로 12세에서 13세 뭐 그거보다도 더 어렸을 때 하기도 하니까 그냥 전반적인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이 2차 성징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계속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조숙증이라는 게 뭐 병이나 질환은 아니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조숙증 굳이 뭐 문제 될 거 있나? 질환도 아닌데 치료할 이유가 있나?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닌가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성조숙증은 뭐 질환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조숙증에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일찍 나온 애들 중에서 분명히 병적인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전문의 진료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런 병적인 뭐 어떤 뭐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특발성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아의 경우에는 이제 초경을 너무 이르게 할 경우에는 아이나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춘기가 일찍 옴으로 인해서 성장기가 짧아지고 이로 인해서 키가 충분히 클 수 없다는 점, 두 가지 점에서 보통 치료를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래보다 키가 클 때도 성조숙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일단은 뭐 또래보다 키가 큰 게 모두 다 성조숙증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 키의 평균에 비해서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사실 우리들은 조금 작은 키인데 우리 아이는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의 키에 비해서 웃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는 게 그냥 사실은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좀 당겨 크고 있는 게 아닌가. 성조숙증이 오고 좀 조기의 사춘기가 오고 좀 성장 시기가 좀 일찍 끝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성조숙증의 원인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이들은 성조숙증을 겪게 됩니까? 성조숙증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병적인 성조숙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선천적으로 부신 과증식증이 있다거나 굉장히 드물지만 뭐 대뇌에 뭐 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사춘기가 조금 일찍 시작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질환이고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특발성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특발성이란 거는 결국에 아직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소화기의 비만 이라든지 뭐 환경 호르몬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그 원인은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많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저도 이제 오늘 뵙고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비만, 아이들 몸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뚱뚱하게 만들어서 성조숙증이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어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비만이 굉장히 큰 원인인 건 맞고요. 하지만 비만인 모든 아이들이 다 성조숙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여아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찌게 되고 영양이 과잉인 게 사춘기를 일찍 당기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이거는 뭐 이미 동물 실험이라든지 굉장히 밝혀진 그런 연구들이 많고요. 네, 일단 비만을 조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6556님께서 출생 때 저체중으로 태어난 게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이제 출생 때 저체중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상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게 태어난 애들이 사실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오히려 작게 태어났지만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얘네들이 이제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본인의 유전적인 키만큼 크기 위해서 따라잡기 성장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많이 먹게 되고 이로 인해 비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가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작게 태어나면은 너무 속상하시니까 이제 더 먹는 데 신경을 쓰시고 더 영양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이제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추후에 비만 내지는 성조숙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남아와 여아의 그 성조숙증 기준을 8세, 9세 정도로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질문 주신 분 중에 9876님께서 성조숙증 의심이 되는 8세나 9세가 돼서 조치를 취하면 너무 늦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세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사실은
여기서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만으로 여아에서 8세, 남아에서는 만으로 9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상에서 이 성조숙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게 여아에서는 만으로 9세, 남아에서 만으로 10세까지 현재 허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요 병적인 그 교과서에 나오는 성조숙증의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치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시기에 사실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은 네. 저희가 성조숙증이란 거는 아이가 당연히 2차 성징이 일어나야지 이제 성조숙증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어렸을 때는 전혀 뭐 가슴이 나온다거나 고환이 커진다거나 이런 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한 여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남아에서는 뭐 2, 3학년쯤에 데리고 오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 성조숙증, 이게 병적인 성조숙증보다는 이게 이제 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춘기에 징후가 빨리 와서 결국은 또래보다 키가 작아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키만 걱정할 게 아닌 게 성조숙증을 앓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앓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여아에게서 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그 기관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어린 시기에 사춘기가 와서 뭐 조기에 초경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여성 호르몬에 노출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과의 연관성은 이제 비만인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직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비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조숙증과 이런 대사증후군도 하나의 이제 질환의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질환인 건지는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요즘 평균 사춘기는 몇 세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아직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격리 불안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요즘 아이가 짜증을 많이 내기는 합니다. 사춘기라는 게 제가 알았던 시대의 그런 사춘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를 좀 드립니다라는 얘기도 주셨어요. 네, 사춘기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심리적 변화랑 신체적인 변화가 두 개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가냐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심리적인 변화는 좀 더 사회적인 나이를 따르는 것 같고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냥 신체적인 변화, 즉 2차 성징은 사실은 보통은 여아들은 한 초등학교 4학년쯤에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6학년쯤에 초경을 하는 게 요즘엔 좀 보통인 것 같고 남아들은 이거보다 한 2년 정도 늦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남아는 한 6학년쯤에 이제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고 사실 그때는 겉으로는 보이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한 중학생 때쯤에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고 뭐 변성기가 오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온다고 해서 사실 정신적으로도 사춘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 정신적인 사춘기는 제각각이겠죠. 네, 제각각이고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사실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 그렇습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듣는데 008 하나님이 두유를 수유하면 초경이 빨라질 위험도가 있다고 하던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사실 되게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뭐 두유를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우유, 치즈, 뭐 콩 다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콩에 조금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두유를
먹지 말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은 아직은 관련성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공공연하게 여자 아이들한테는 콩 먹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콩이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뭐 생기지도 않은 성조숙증을 미리 걱정하시면서 뭐 먹이지 않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조숙증인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시작될 텐데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나요? 네,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골 연령을 보게 되고요. 이제 사실 뼈나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뼈나이를 보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거고 주로 손 사진을 찍어서 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직접 진찰을 해서 정말 2차 성징이 온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혈액 검사라는 게 한 번 피 뽑는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조숙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성선 자극 검사라고 혈액 검사를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30분 네. 간격으로. 그래서 그런 좀 힘든 검사를 해야지 진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2차 성징이 올까봐 미리 막는 게 아니라 2차 성징이 지금 온 거잖아요. 네. 그럼 2차 성징이 온 거를 잠깐 멈춰봐. 이제 조금 다시 들어가봐.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거고요. 주사는 이렇게 예방 접종처럼 보통 팔이나 아니면 어떤 제형은 이제 엉덩이에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방 접종처럼 주사를 맞게 되는 거고 이 주사의 성분은 그 우리가 사춘기를 시작하는 그 근원적인 호르몬이 GnRH라고 있어요. 이제 영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네. 이 GnRH를 작용을 억제하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요 사춘기를 시작하는 호르몬이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에서 나와요? 네. 이제 호르몬은 그쵸, 네. 머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너무 네. 근본적인 질문. 그렇군요. 그러면 성조숙증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잘 모르니까 맞았을 때 뭐 몇 년 동안 치료를 하는 건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지 뭐 증상에 따라서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일단은 한 번만 맞는 주사는 아니고 네. 주기적으로 보통은 만으로 2년에서 3년까지도 맞게 되고 만약에 성조숙증이 정말 어린 나이에 진단이 되었다라면은 요 치료 기간 당연히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주기는 현재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은 1개월짜리 그러니까 4주마다 맞는 제형과 그다음 12주마다 맞는 제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6개월마다 맞는 제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성조숙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간이 늦춰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살짝 몽우리가 잡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사춘기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사를 맞는 기간에는 2차 성징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약간 얼음땡처럼 딱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얼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초경이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얼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초경을 하고 온 어린이들도 요 주사를 맞고 있으면은 맞고 있는 중에는 사실은 그 더 이상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아서 이제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 몸에 부작용 같은 것도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사실 부작용은 이게 이제 아까 4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주가 지나면은 다 소변으로 약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어떤 뭐 그런 사춘기, 뭐 생식 능력의 문제 이런 게 사실 생기는 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작용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4주마다 매번 주사를 맞다 보니까 피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네. 그 자리가 뭐 붓고 아프고 뭐 몽울이 진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특히 우리 아이가 뭐 아토피가 있다거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애들은 주사를 맞고 약간 알레르기 반응처럼 두드러기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부작용은 없다. 네, 아직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조숙증 치료를 받았더니 키가 오히려 안 컸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성조숙증 치료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억제를 오래 하게 되면은, 끊을 나이가 지나서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키가 조금 안 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막 그런 점에서 오해를 하신 걸 수도 있고, 사실 성장 호르몬과 이제 이 사춘기 호르몬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키는 주사를 맞아도 1년에 5에서 6cm 정도 정상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춘기가 일찍 왔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라기보단 2차 성징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너무 일찍 왔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8세, 그리고 여자아이들 9세인가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8세. 너무 일찍 아이들의 2차 성징이 보일 때, 그럴 때에는 아이들의 어떤 성징이 너무 일찍부터 나타나서 일찍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키가 더 일찍부터 크기 시작해서 너무 일찍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른 질병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성조숙증과 관련해서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혜나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질문 주신 것들 좀 해소해 볼까요? 1050님께서 성조숙증 검사는 보통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디에서? 네, 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네.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되나요? 이게 그래도 아마 이제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려면은 음. 소아 내분비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는 곳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성조숙증을 쳐보면 뭐 내과도 나오고 네. 되게 다양한 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네. 데를 가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하셨던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음.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요거를 진료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소아 내분비 선생님들이 이걸 전공하고 가장 오랜 기간 고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소아 내분비 선생님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혜나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이시니까요. 그리고 1919님께서 뭐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치료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치료하면 다 괜찮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만으로 2년 정도 주사를 맞게 되고요.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3학년쯤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5학년쯤 끝내게 되고 남아의 경우에는 이제 4학년쯤 시작을 해서 6학년쯤에 끝나게 됩니다. 한 만으로 2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4개월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 4주에 한 혹은 번씩. 12주에 한 번. 네. 네. 자, 그리고 530 하나님,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좀 큰데요. 성조숙증을 검사해 봐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키가 커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정말 다 크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크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는 분명 평균 키거나 그거보다 조금 작은 편인데 우리 아이가 유난히 크다. 그리고 약간 체격이 좋은 편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진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땡겨서 성장을 네, 한 맞습니다. 경우일 수도 네, 네.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진짜 반에서 되게 컸는데 네.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다 차서 이제 다시 만났는데 네. 그 나이 그대로 네. 키가 그때 네. 그 상태인 경우들. 1746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는데 성조숙증에서 성장 억제 주사를 맞는 거 아닌가요? 성조숙증 치료를 받다가 키 손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쉽게 진료실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서 억제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장 억제 주사가 아니라 사실은 성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가 맞고요. 성선 자극 호르몬 늘 억제하는 주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거를 오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끊을 나이를 지나서 너무 오랫동안 주사를 맞게 되면은 분명히 조금 끊을 무렵에는 키가 굉장히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이걸 맞으면 키가 안 크는 것 같다라고 좀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정말 우리 아이가 이거 맞으면서 키가 안 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뼈 나이를 찍어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사실 억제가 잘 돼서 뼈 나이가 딱 멈춰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는 예측 키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키가 안 크는 것 같다고 너무 걱정은 사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조숙증으로 온 친구들이 이제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자랐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렇게 빠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게 보통의 성장이고 이게 정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친구들은 그 전에 너무 빠르게 자라고 있었던 친구였던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지금 정상으로 놔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 네. 후에 갑자기 좀 네네네. 성장이 좀 느려진 것 네네. 같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사춘기로 가장 예민할 시기에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성조숙증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참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시는 거고. 교수님께서 만나보신 어린 환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굳이 기억에 남는 친구를 따지자면은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적으로 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큰 병원에 가게 될 경우에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소아암, 뭐 소아내종양 같은 걸로 정말 사춘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으로 거의 3세, 4세의 사춘기가 와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 거의 뭐 7, 8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굉장히 장기간 이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주사를 오래 맞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오래 맞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를 찾아오는데 그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면서 어쨌든 쭉 나이가 들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초경할 때까지 다 보거든요.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이예나 교수님이다 했던 아이들 있다면 나도 기억에 남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성조숙증이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또 부모님께 해주시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요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사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 아이가 뭐 체중이 느는 거나 이런 거는 잘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막 계속 많이 먹는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체중이 계속 늘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더 이 치료 약제 용량을 뭐 늘린다거나 뭐 잘 억제가 안 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계속 꾸준하게 뭐 운동, 음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성조숙증 예방이 되나요? 사실은 예방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사실은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죠. 맛있는 음식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단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음식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적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우리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애 앞에서 우리도 간식 안 먹어야겠어요. 엄마는 네네. 먹으면서 애한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에 저신장과 관련한 이야기 아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예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